매일매일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멈추지 않는 신화의 그 자체, BTS. 자, 지난 8월엔 신곡 아이돌의 뮤비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무려 5,626만 뷰를 돌파. 너튜브 24시간 이내 최다 조회수 기록입니다. 진짜 대단하다. 뿐만 아니라 미국 유명 대중음악 차트 비보드, 여기서 지난 5월에 발매한 Love Yourself 전 Tear, 이 앨범이요 당당히 비보드 200 차트에서 1위. 자,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한국 가수 최초 UN 총회 연설에 나서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BTS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수익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정말로 무궁무진한 BTS의 신화, 어디까지 기록이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앞으로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까지 월드 투어를 벌일 예정이고요. 이미 9월에 LA를 시작으로 월드 투어를 돌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공연인 LA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해외 수많은 팬들이 텐트를 치며 며칠 밤을 새운 가슴 뜨거운 현장. 이거 진짜 웃음밖에 안 나와. 아, 진짜 황당하다. 이게 옛날에 이게 실화냐, 우리나라에 진짜. 막 모라이어 캐리, 마이클 잭슨 오면은 그래. 벌어지는 유키존 놀러. 그게 그렇게 오래가 아니고 90년대예요. 그러니까. 90년대에 우리나라 그랬었다니까? 이게 이제 우리 애가 저들을 줄 세울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자, 이토록 전 세계가 BTS에 열거하는 이유. 알 매거진에선 보통 사랑과 파티를 말하는 다른 팝들에 비해 BTS는 성공에 대한 아파, 그리고 청춘의 고뇌와 권리 등을 노래하고 팬들과 교감을 한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노래 가사가 이제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기존에서. 그렇습니다. 청춘에 대한 위로와 공감을 담은 가사는 팬들에게 메시지가 됐고요. 이에 감동한 팬들이 어마어마한 뜨거운 팬덤을 형성한 거죠. 전 세계를 사로잡은 K-팝 열풍, 21세기 문화재, 음악의 역사가 빠질 수가 없겠죠. 뭐 이젠 말하기도 입이 아픕니다. K-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빌보드 핫백 1위 등급, 그래미 어워즈 후보 노미네이트까지 기록에 기록을 세우고 있는 BTS.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BTS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1위를 차지하며 얻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1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BTS의 다이너마이트 음반이야말로 21세기 국보급 문화재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한국을 알린 BTS. 외국인들이 여기가 BTS의 나라입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BTS는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이 됐습니다. BTS. 팬들의 사랑은 곧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서 세계 각국에서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이 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한복에 K푸드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널리 퍼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시대 BTS와 같은 월클 스타가 나올 수 있게 대한민국 음반 산업의 초석을 다진 상징적 앨범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죠? 허허. 오, 변진섭 씨 노래 아닙니까? 자, 명반 인정입니다. 자, 근데 어떤 의미에서 문화재인지가 궁금해요. 그러게 이거를 문화재로 선정한다면 굉장히 많은 음반들이 나는 왜 아니야? 그래, 라고 할 맞아. 수도 있거든요. 1988년에 발표된 변진섭 씨의 데뷔 앨범 21세기 문화재가 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요, 이 앨범이 국내 최초 100만 장 이상 판매된 밀리언셀러 앨범입니다. 이게 최초예요. 아, 그래요? 네. 1980년대 우리나라는 아직 음반 산업이 성행하기 전이었습니다. 대박 앨범도 그냥 몇십만 장 판매에 그치던 시절이었죠. 밀리언셀러라는 말 자체가 흔치도 않았던 시절, 변진섭 씨는 그야말로 한국 음악계에 돌풍을 일으켰고요. 그 영향으로 음반 산업이 확대, 한국 음악 시장은 더욱 성장하며 또 다른 대형 가수들이 등장, 잇따라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며 한국 대중음악사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 네, 진짜 변진섭 씨의 인기가 진짜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 8, 90년대에 TV에서 무대를 보고 꿈을 키운 아이들이 현재는 한국 음악계를 책임지는 뭐 아이돌이고 작곡가고 음반 프로듀서고 이렇게 다 성장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처음에 1집이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 했는데 네. 제 기억으로는 2집이 더 대박이 난 맞아요. 걸로 기억하거든요. 특히나 희망사항 들어있는 거예요. 희망사항. 너에게로 또다시 승리에게 뭐 진짜 명곡 많았던 뭐가 타이틀곡인지도 모를 정도로 다 좋았어요. 그냥 그죠? 다 좋았어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이번에도 다들 인정하셨죠? 의미 있네요. 지난 8월 18일 너튜브에 공개된 이 뮤직비디오 1600만 뷰를 돌파하며 세계를 발칵 뒤집고 있습니다. 너무나 깜찍하고 귀여운 어린아이들인데요? 정말 열심히 아, 연구했네. 근데 진짜 고퀄이다. 어허. 그래서 준비해봤어요.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2018 전 세계 K-팝 지도. 태국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서는요. 현재 걸그룹 블랙핑크가 선전 중입니다. 인기 요인으로는 동남아권에서는 단순하고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뚜릇뚜릇뚜릇와 같이 재밌는 안무가 취향을 저격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웃나라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동방신기, 소녀시대, 카라와 같은 2세대 아이돌 그룹이 인기였다면 지금은 Dance the Night Away 바야흐로 트와이스의 시대. 아 난리야 난리가 난리야. 2016년 일본에 본격 데뷔하기도 전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표현한 TT 포즈가 너튜브를 통해 퍼지면서요. 여자 중고생들을 시작으로 일본 열도를 강타. 일본 인기 연예인은 물론이고 우락부락 상남자 그 자체인 럭비 선수들까지 수줍게 TT하는 모습 앙증맞습니다. 다 따라하네. 자, 이렇게 일본 내 TT 신드롬이 세차게 불면서 결국 2017년 트와이스는 강제 데뷔. 그리고 데뷔 직후 한 달 넘게 일본 대중음악 5차트에서 탑5를 유지해 그 저력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K-팝을 즐긴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북한도 알 정도면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몰래 듣는다고는 뭐 가끔 얘기가 들렸어요. 그렇죠. 풍문에 의하면 아주 은밀하게 비밀리에 USB를 통해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컴퓨터에 꽂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요. 몇 번 뺐다가 끼우기를 반복하면 거짓말처럼 파일이 딱 생기는 일명 스텔스 USB를 통해서 단속을 피해 G드래곤의 노래를 밀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라는 사회에도 이제 우리 그러게. 그리고 옛날 노래도 아니고 요즘에 핫한 노래들이 참 감사하네요. 예, 암암리에 이렇게 퍼진다는 거죠. 문화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화려한 퍼포먼스와 빼어난 가창력으로 국위 선양 중인 K-팝 용사들. 앞으로도 전 세계인들의 눈과 고막을 호강시켜주세요. 수많은 해외 팬을 양성한 K-팝, K-드라마, K-예능까지 전 세계를 씹어먹는 K-컬처. 그런데 이제 한류의 중심은 K-무비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일명 한류들을 직격탄으로 맞은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베트남. 2017년부터 베트남 역대 흥행 영화를 보면요. 부산행을 시작으로 군함도, 신과 함께 등 한국 영화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베트남에서 그래요? 몰랐죠? 한국 문화에 친숙하고 여러 네. 가지 좋은 일도 많았지만 영화까지 그럴 줄 몰랐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폭발적인 한국 영화의 인기 반열에 아주 비집고 들어가 올해 3월 역대 베트남 로컬 영화 흥행 탑3에 오른 영화가 화제였습니다. 바로 영화 고고 시스터즈입니다. 써니. 그렇죠. 고고 시스터즈는 2011년 국내 개봉작 써니의 베트남 버전인 리메이크 영화입니다. 그렇구나. 야, 근데 저 영화는 추억이 큰 부분이라 네. 각색을 되게 많이 해야 됐을 것 같아요. 노래도 좀 다르고 막 그럴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네. 먼저 원작을 살리면서도 철저히 현지화했는데요. 원작 써니를 보면 1980년과 현재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데 베트남판 고고 시스터즈에서는 남북 베트남 통일 직전인 1974년과 반미 분위기가 해빙되던 시기인 2000년이 배경입니다. 영화 써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OST, 추억 소환송이었죠. 어마어마했죠. 원작 써니에서는 80년대 올드팝 가요가 향수를 불러일으켰다면 고고 시스터즈에서는 70년대 베트남 히트송들이 삽입이 됐습니다. 유명 음악 프로듀서이자 영화 감독인 응엔 광중은 세련된 편곡으로 젊은 층에게 영화 OST를 어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할리우드 열풍,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에 개봉한 영화 수상한 그녀. 기억나시죠? 욕쟁이 칠순 할머니가 20대 젊은 여성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코믹한 설정으로 화제가 된 영화였습니다. 1년 뒤인 2015년 베트남에선 내간이 할매다 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 무려 780억 원 매출을 올리며 초초 대박 흥행에 성공. 여기엔 베트남인들이 코믹 장르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노래 코드가 잘 맞는 게 인기 요인. 우리 영화에서는 배우 심은경 씨가 7, 80년대 인기 가수였던 고 김정호 씨의 하얀 나비를 아련하게 불렀었는데요. 베트남 영화에서는 국민 배우 겸 가수 미우레 씨가 베트남 국민가요인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불러서 큰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분들 참 좋아할 만한 선율 아닙니까? 되게 정말 우리나라 좀 계속 듣고 싶었어 나 지금.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 스타일이구나. 다운받고 싶어. 네. 자, 이렇게 베트남에서 할리우드 열풍이 불 수 있는 이유는요. 베트남의 6.25 문화, 또 식민지 생활을 통한 한 등의 정서가 한국과 비슷해서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게 된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4분 10초 동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숨죽이고 오직 한 사람을 지켜봤는데요. Gold medalist and Olympic champion representing Republic of Korea, Yuna Kim. 근데 지금도 순간 눈물이 나려고. 당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출전한 김연아 선수가 총점 228.56점으로 역대 피겨 여자 싱글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한국을 넘어 전 세계 피겨사의 새 역사가 쓰인 그날, 당시 외신에서도 피겨 스케이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기라고 부르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피겨는 사실 김연아 선수 전에는 좀 낯설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불모지였는데 그래서 금메달을 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이죠. 김연아 선수가 2010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때 신은 그 피겨 스케이트를 21세기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케이트는 피겨 퀸이 흘린 피땀이 묻어나는 금메달의 산 증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추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요. 김연아 선수가 남긴 이날의 기록이 대한민국 피겨 역사를 새롭게 쓴 건 물론입니다. 평창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유치의 밑거름까지 됐으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맞네. 금메달 획득 후 이듬해 남아공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평창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유치 대표단으로서 김연아 선수가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건데요. 기억난다. 저는 동계 스포츠에 대한 대한민국의 노력이 낳은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그녀의 금메달이 이제 우리나라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작이 전부 이 피겨 스케이트였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스케이트를 21세기 문화재로서 등재할 그런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2017년 문화재청에서도요.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 스포츠 대회 피겨 종목에서 우승할 때 신은 스케이트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피겨 금메달을 안겨준 김연아의 스케이트. 그 역사적 가치를 기억하면 언젠가 문화재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실직, 국가 부도. 1998년 대한민국은 IMF로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당시 절망과 위기를 희망으로 바꾼 위대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저 영상은 뭐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영상으로 참 많이 재생됐던 기억이 나요. 그때 추억들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떴어요. 높이 떴습니다. 박세리 선수의 뭐 양말입니까 뭡니까? 문화재로 등재하자는 게 뭐예요? 양말? 제가 21세기 문화재로 추천하는 것은 1998년 US 오픈 당시 위기 속에서 희망을 건져냈던 박세리 선수의 골프채와 트로피입니다. 나 인정. 당시 박세리 선수는 20살의 나이로 세계 4대 메이저 중에서도 모든 골프 선수들의 꿈의 무대인 US 오픈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제니 추아시리폰 선수와 4라운드까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인 끝에 동타를 기록하며 연장전에 돌입. 연장전에서도 엎치락 뒤치락 승부를 벌였는데요. 그런데 연장 18홀에서 그만 박세리 선수의 친 공이 연못 바로 근처 수풀에 걸리고 만 겁니다.
당시 박세리 선수의 상황은 마치 IMF로 국가적인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모습과도 흡사 비슷했는데요. 맞아. 바로 이때 전 국민을 열광케 한 역사적인 명장면이 탄생을 했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양말을 벗고 연못에 들어간 박세리 선수. 멋지게 샷을 쳐내며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해치고 나갔어요. 와. 대한민국 최초로 US 오픈 트로피를 들어 올린 겁니다. 저 경기에서 저 위기에서 끝내 이기리라 이겨버렸어요. 정말 국민들이 그냥 시리에 빠져 있었고 웃을 일이 아예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저 영상 보고 아 우리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희망이 생겼잖아요. 저걸 보고 감동해서 수많은 어린 그 학생들이 박세리 키즈. 골프를 시작했죠. 그리고 2016년 100여 년 만에 골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던 리우데자네이루 세계 스포츠 대회 당시 박세리 감독 연출, 박인비 선수 주연으로 금메달 수상이라는 드라마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골프차 트로피가 문화재에 등재된다면 소감이 어떨지 보내주셨는데요. 그렇게만 된다면 그 기분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을지 상상도 안 되네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대손손 길이 남을 영광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이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